자, 반갑습니다. 분더입니다. 오늘은 전기 바이크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 텐데요. 최근 모든 이동수단들이 전동화로 흘러가는 그 흐름 속에 있는 그런 과도기적인 어떤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품이 나올 수도 있고 기존의 제품을 활용한 전동화가 된 그런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시작했던 건 우리가 도심 속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던 그 전동 킥보드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세그웨이가 만들었던 그 전동 휠,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도심 속에서 근거리 이동 수단으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이제 전동화된 어떤 이동 장치들인데요. 그 중에서 제일 보편화된 게 바이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제일 자주 접할 수 있는, 우리가 비록 타지는 않더라도 배달 예,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다든지 퀵 서비스를 받는다든지 할 때 분명히 사용이 되는 게 이제 바이크였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도 정말 획기적인 교체형 배터리가 들어가는 그런 전동화된 바이크, 전동 바이크, 전기 바이크, 해외에선 이 바이크라고 표현을 하던데, 이 바이크라는 표현을 좀 해보겠습니다.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을 가지고 있는 전동화된 이 바이크,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왔다라고 뉴스를 이제 접해 봤습니다. 근데 조금 더 검색을 해보니까 이미 한 1년 전에 그런 유사한 제품들이 여러 군데에서, 여러 곳에서 시도가 된 흔적들을 이제 볼 수가 있었고, 지금 그런 이야기가 또 새롭게 나오는 걸로 봐서는 플랫폼이 획일화되지 못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누군가 좀 큰 기업이 시장을 확 잡아 먹어야 이 배터리 교체형 바이크 시장에 조금 이제 통일성을 지니게 될 텐데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까지 바이크를 많이 타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자동차를 더 좋아하지 이륜구동으로 타는 그 바이크 같은 것들을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조금 작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스쿠터에 들어가는 요 배터리를 이렇게 쭉 뽑아서 충전 스테이션에 물리고, 다 쓴 배터리는 그렇게 충전을 시키고 새롭게 충전이 다 된 배터리를 꺼내서 바이크에 넣고 바로 출발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요약을 하자면은 개별적으로 다 배터리 규격이 다 다르고, 모터 규격도 다 다르고, 회사마다 배터리 타입도 다 다르고, 충전기 모양 규격 다 다릅니다. 이런 게 이제 통일이 되면은 계속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고, 서로 간에 호환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이 아이디어가 우리나라에서 먹힐지 저는 조금,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차를 더 좋아해요. 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제 저도 전기 자전거를 운용을 하고 있는데, 그 배터리를 한 10몇 킬로 되는 거를 가지고 올라가서 충전을 하고, 다 되면 또 가지고 내려와서 장착을 하고, 요 과정이 생각보다 좀 번거롭고요. 좀 빠르게 충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더군다나 스쿠터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은 배터리 용량이 들어가야지 되고, 운행거리도 좀 더 많아야지 되고, 자전거 같은 것보다는 좀 더 빨라야지 되니까 요 배터리 크기만 해도 굉장히 무거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러한 단점을 모두 다 해결한 이 시스템이 지금 강남 지역에 좀 많이 깔리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저도 좀 이렇게 접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바이크에 중국산들이 많이 있어서 보조금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논쟁도 조금 있고요. 이게 어느 나라 배터리냐 이런 논쟁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대기업이 성공을 시키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금액은 월 정액으로 이제 99,000원, 거의 10만원 돈이죠. 이렇게 이제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데, 10만원 내고 계속해서 바뀌면은 이게 바이크가 생업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굳이 이걸 이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추후에는 적절한 이동거리에 따른 요금제를 상품화 시키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는 이래됐거나 저래됐거나 이미 오래전에 한두 번 시도가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실패를 좀 한 것 같고, 그 이유는 우리나라 바이크를 운영을 하고 바이크 타는 그 인구수, 그 파이가 좀 적기 때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스쿠터 하면 어디죠? 동남아죠. 예. 저도 올해는 이제 대만도 가고 인도네시아도 가고 뭐 발리도 가고 뭐 그랬었는데, 베트남도 가고, 확실히 동남아의 주된 이동 수단은 스쿠터입니다. 의외로 놀라웠던 건 대만이 이 전동 스쿠터가 굉장히 발달을 했고, 대만의 이동 수단은 대부분이 동남아처럼 스쿠터가
담당을 하고 있다라는 그 모습을 직접 보고 왔습니다.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그 주제는 이 전동 스쿠터 교환형 배터리 스왑 앤 고 시스템을 탑재한 고고로 타이완입니다. 타이완이 의외로 날씨가 굉장히 따뜻합니다. 아열대 지역이라서 겨울이 그렇게 춥지가 않고 4계절 모두 바이크를 원활하게 다 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깜짝 놀란 게 이 나라는 일본처럼 뭐 차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지 않을까 싶었는데 의외로 이 스쿠터가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봤습니다. 그리고 이 고고로 네트워크는 이미 7년 전에 런칭이 된 시스템이에요. 타이완에서 메이드 인 타이완 제품으로 모든 시스템을 다 완벽하게 구비를 했고 배터리 교환 아이디어를 이미 7년 전에 런칭을 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뻗어나가고 있어요. 동남아는 이 고고로가 거의 다 먹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제 유럽 지역도 조금 어프로치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트남과 같은 기타 동남아 지역에서도 이제 이 바이크 매연이 굉장히 이제 환경을 파괴한다 뭐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동화 사업을 각 나라별로 각각 다 하고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타이완 고고로가 이미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 있고 유저들도 꽤 많이 있고 대만 내에서는 요것만 가지고도 전국 일주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시장을 고고로가 차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항상 동남아 시장을 볼 때 우리는 좀 안타까운 거는 왜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기업은 동남아 시장을 왜 이렇게 등하시하고 오로지 먹히지 않는 유럽과 아메리칸 드림만 꿈꿔왔는지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중요한 골자는 고고로는 이미 7년 전에 이 서비스가 시작이 됐고 대만의 거의 모든 부분 주요 도시, 주요 동네에 고고로가 다 깔려 있어요. 실제로 저도 대만에 방문했을 때 이 배터리 교환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저렇게 전동화가 된다면은 충전에 번거로움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확산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동남아 시장 정도의 수요가 있는 곳에서의 공급 양과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지금 강남 지역에 깔렸다는데 좀 이게 확산되는 보급이 되는 그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너무 늦었어. 내연기관이 서서히 사라지고 모든 이동 수단이 이제 전기 모터와 배터리로 이제 교체가 되고 있는 그 과도기적인 시기인 것 같아요. 이런저런 시도가 막 일어나기도 하고 또 사라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정답이다, 어떤 것이 꼭 맞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런 시도는 계속적으로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도 이 날씨 영향 때문에 이제 바이크라든지 개인 이동 장치가 좀 발달이 좀 덜 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할 수 있는 좀 소형차들, 전기 자동차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하는 지금 이제 출시가 된 레이 같은 거 그런 게 좀 많이 발달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고고로에 대해서 잠깐 이제 짚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계속 전기 바이크, 전기 자전거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좀 더 나아가서 전동화된 어떤 이동 수단들에 대해서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더 영상 제작하는 데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